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쉐어드 디시즌 메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개념이 너무 모호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앞에 나왔던 강의들, 그러니까 렁티필도 그렇고 이런 노인 환자에서의 진료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문정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아마 이제 제가 이 내용과 어느 정도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D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들었던 이런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가 이제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런 환자 중심으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이런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피지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 이제 그 파터널리스틱 사실은 저희 진료에서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이런 환자의 페이션트 밸류를 쉐어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페이션트의 그 커런트 현재 이제 그 선호도와는 무관하게 환자의 최선을 이익을 그 의료진이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런 가디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마티브 모델은 조금 더 이제 더 이 파트널리스틱보다 극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의료진은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환자가 결정을 하는 테크니컬 익스퍼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딜리버레이티브 모델이고 이제 그 숙고하는 이제 숙고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환자의 가치를 이제 충분히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딜리버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 SD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SDM이라는 그 Shared Decision Making이라는 텀은 198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 인터내셔널 쉐어드 디시즌 메이킹 컨퍼런스가 2001년에 시작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논의가 되어 오면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DM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공통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페이션트 그리고 이제 그 보호자 서로게이트 그리고 클리니션 의료진까지 다 함께 이제 베스트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는 물론이고 환자의 가치 목표 그리고 선호도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디스커션을 해서 결정을 하는 콜라보레이티브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학생 때부터 그러면 인폼드 콘센트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것과는 인폼드 콘센트도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런 이 인폼드 콘센트의 개념은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뭐 로우 리스크처럼 뭐 우리가 블러드 컬처를 하는 것처럼 애드버스 이벤트가 별로 없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어쨌든 시리어스하고 이리버서블한 그런 애드버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술에서 충분히 이런 목적, 리스크 베네핏을 설명을 한 이후에 동의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환자랑 피지션이 이 전체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인폼드 콘센트와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같이 이제 의사와 그러니까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결정을 하고 환자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환자의 결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인폼드 콘센트는 이 백그라운드가 조금 더 이제 법적인 면에서 이제 생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프로시저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이런 포멀 프로세스를 보통 이제 의미를 하고요.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은 이제 그 초이스가 그러니까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나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뭐 하나가 딱히 베스트 트리트먼트 하나가 우월하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뭐 하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적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등을 도시화를 한 건데요. 그래서 certainty. 그래서 어떤 게 딱 우월하다고 결정되지 않은 이
그 로우 설터니티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SDM을 하게 되고, 뭐 리스크가 낮은 경우는, 로우 리스크의 경우는 고지혈증에서 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약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이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뭐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SDM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아까 이제 인폼드 콘센트의 경우는 이게 건샷 운드, 배에 총상을 입었을 때 라파로스토미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데피니트한 트리트먼트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설터니티가 낮은 경우에, 설터니티가 높은 경우에 이제 인폼드 콘센트로 이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SDM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을 실제로 하게 되는지, 이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3토크 모델, 쉐어드 어프로치, 6스텝, SDM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3토크 모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딜리버레이션, 이제 숙고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초이스 토크, 옵션 토크, 디시전 토크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나 보호자를 면담을 하면서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가끔 환자나 보호자들이 왜 저희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하는가, 뭐 의료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의료진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에게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부터 SDM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이스가 있음을 인식을 시켜주고 옵션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뒤에, 그리고 이게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찾는 과정을 이제 거친 이 디시전 토크 이후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디테일한 스텝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뭐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옵션 톡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체크 날리지. 그러니까 이게 환자에게 아무리 아까 이제 외과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 옵션 자체와 그리고 이제 리스크 베네핏에 관해서 환자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알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라고 이제 오픈 퀘스천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앞에 그 3토크 모델의 같은 연구진들이 발표한 쉐어드 어프로치고, 이것은 단계를 이제 그 5단계로 환자의 이게 참여를 유발을 하고 환자가 실제로 원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제 찾고 그 찾는 과정을 이제 5단계로 Seek, Help, Assess, Reach, Evaluate에서 앞자리를 따서 이제 쉐어 어프로치로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그 어프로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워크숍을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SDM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CO리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임상과 인테그레이션 할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스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이런 그 SDM을 하는 플로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모델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CO리 메저먼트 그리고 인터벤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SDM을 어떻게 정착을 시킬 건지 이제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지션의 트레이닝, 여기에 이제 뭐 널스,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포함을 시키고 환자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이 모델은 독일의 킬 대학병원에서 시작이 된 내용인데, 이제 독일 내에 있는 여러 병을 시작을 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병원들에도 적용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SDM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 SDM이 ICU에서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ICU에서 어큐트 세팅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시간적으로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급성기에 처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클리니션, 페이션트, 패밀리가 당연히 이제 릴레이션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대리인이 서로게이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리인이 결정을 하는 게 물론 환자가 결정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결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챌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서로게이트를 대리인을 디시전 메이킹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것은 환자가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의료진이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환자의 의사를 알기 위한 그러니까 기존에 환자가 어떤 가치관을 지녔고 예전에 치료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를 가졌는지를 이 대리인을 서로게이트 그러니까 보호자들을 통해서 의료진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패밀리 멤버를 포함시키는 것이 패밀리 유닛에 대한 존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가족이 이런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대리인들도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가족들이 디시전 메이킹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문제는 아까 이제 앞에 문정 교수 말씀을 하셨지만 인식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할 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트라우마 ICU에서 이런 패밀리와 서전 사이의 디스콜던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패밀리 멤버, 널스, 서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 가족들이 충분히 메디컬 인포메이션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설명도 잘 해주었고 이제 충분히 잘 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디스콜던스 그러니까 이 페이션트 컨디션에 대해서 그 환자의 상태 지금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이 28%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충분히 괜찮다고 굿페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호자들은 이제 시리어스하거나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높게 그래서 약간 이제 비관적인 시각을 많이 보여줬던 반면에 이 큐어 찬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그리먼트가 그 일치율이 페이션트 컨디션보다 높았지만 여기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가족들은 조금 더 희망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초반에 이제 입실 초반에 이 서베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급작스럽게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환자 상태를 더 나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콜던스는 미스언더스탠딩, 디스어그리먼트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디스어그리먼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이제 환자에 대한 이런 친숙도의 차이나 믿음에 대한 차이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미스언더스탠딩이 줄이는 것이 하이 퀄리티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션트 디시전 에이드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어서 이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일단은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옵션과 리스크 베네핏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가치관, 그러니까 이 옵션에 대해서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에 대해서 환자가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가 디시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이제 페이션트 디시전 에이드를 그 이제 ICU 세팅에서 했던 연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은 처음에 이제 니즈를 어세스먼트를 ICU로 옵저베이션 하기도 하고 이 이제 그 면담하는 과정, 이 치료 목표를 면담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분석을 한 이후에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왜 이 ICU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는지부터 이제 시작을 한 이후에 이제 환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추후에 환자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후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주변에 CPR이나 그 벤트를 걸었던 사람이 있는지 혹시 이제 본인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뭔가 자발적인 그러니까 인디펜던스가 사라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혹은 이제 이런 그 생명 연장을 이제 어떤 경우에 생명 연장을 더 원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못 한다거나 이제 더 이상 셀프로 케어가 할 수 없다거나 빼드린이 되면 이런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원하지 않는 건지 물어보고 이제 기존의 본인이 이런 CPR이나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PR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과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CPR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chance of survival 이게 뭐 0에서 30% 정도 된다. 이런 베네핏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그 제가 몇 장은 그 제가 강의록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서머리 이게 부분이 제가 빠졌어가지고 이제 서머리를 하면서 이 다 논의를 한 이후에 그래서 환자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CPR을 할 것인가, yes, no 아니면 아직 미정이다. 뭐 벤트도 어떻게 할지 yes, no 아직 미정이다.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이후에 이제 이 환자가 결정한 것이 이제 당연히 존중이 될 것이고, 이제 이런 CPR이나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같이 이런 생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베스트 케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된 에이드입니다. 다음은 앞에는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뒤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를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에게 프로그노시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 ATS 가이드라인, ATS의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환자의 예후를 제시를 할 때 사실 숫자로 제시를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의견을 냈던 것이 이제 분수나 그런 것보다는 정수로 이제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고 분모는 항상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분의 1이 그러니까 50%가 2분의 1 사망하고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뭐 3분의 1은 시컬레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100명 중에 50명이 사망을 할 수가 있고 남은 50명 중에 30명은 시컬레가 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시전을 내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게 이제 약간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지만 보호자가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말하거나 이제 그 환자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에도 만약에 환자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환자는 무엇이라고 결정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자가 어떤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이제 보호자가 이제 추측이라든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이제 그런 말들을 여기 이제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치료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게 뭐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레인 트라우마 인저리여가지고 이제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더 이상 하지 않고 중단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이나 아니면 팔리에이티브 케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옵션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ICU 관련은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검색을 이제 디시전 에이드로 검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이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제 이런 페이션트 디시전 에이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페이션트 디시전 에이드가 정보를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치료를 어디까지를 어떤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라큐를 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걸 원했는지 이게 질문을 함으로써 이게 환자가 한 번 더 환자나 보호자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를 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도 페이션트 디시전 에이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는. 네. 네, 결국, 그리고 이제 디시전 에이드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2016년에 이제 ATS에서 그 ICU에서 SDM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냈던 것이고, 이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이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나열을 하였는데, 사실은 다 잘 알고 계신 내용 같습니다. 이제 파트너십을 잘 구축을 하고 이모셔널 서포트를 하고 이제 이 시츄에이션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어세스를 하고 이 메디컬 시츄에이션 설명을 하고 이제 초이스가 있음을 설명을 한 이후에 그리고 왜 그 보호자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사실 저희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페이션트나 서로게이트 롤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싶은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옵션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뭐 밸류걸 프레퍼런스를 확인을 하고 이제 충분히 숙고의 과정을 거친 뒤에 디시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뒤에 내용들이 사실 이것들을 다 조금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중복이 많아서 이건 제가 읽어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항상 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SDM을 현실적으로 거의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뭐 시행하기에는 저희가 SML 이해도도 사실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뭐 단순히 환자의 뭐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가 아니라 환자의 가치관과 프레퍼런스를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얻는 것도 결국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도 결국에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SDM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의사 단독이 아니라 다른 직종까지도 다 함께 이제 이 SDM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트레이닝이 SDM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딜리버리 시스템도 이제 적절하게 서포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SDM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헬스 인슈런스 시스템도 그러니까 이런 인슈런스 시스템도 나아져야 되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볼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트 페일리어에서 SDM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리뷰 논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 환자의 개별 환자에 맞춰서 어드밴스드 매니지를 하는 이 SDM에 대해서는 뭔가 이걸 시행을 할 때 뭐 어드밴티지나 리워드를 줘야만 이게 이제 정착이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제 그런 코멘트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 그리고 SDM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다음과 같이 뭐 다양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ATS 가이드라인에서의 6 레커멘데이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피니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클리니션은 이런 전반적인 그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환자의 이런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 메이저 트리트먼트 디시전의 이 과정에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 있어서 디폴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폴트 어프로치를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디시전 메이킹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클리니션들이 이 프로세스를 또 맞춰서 이 페이션트나 서로게이트의 프레퍼런스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케일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이제 추후에 이런 더 리서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폴트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딜리버레이션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 디시전을 결정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은 이런 디폴트 스트래티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되 이제 각각 이제 프레퍼런스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이게 얼마나 내가 인볼브를 하고 싶은가가 이제 환자나 보호자마다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제 뭐 적절하게 매니지를 할 수 있지만 가끔은 이제 그 환자나 보호자가 더 큰 결정권을 원한다든지 혹은 의료진에게 결정을 미루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억셉터블한 범위 내에서는 실제로 이런 다양한 이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게 디시전 타입이 뭐 그 가치가 연관이 있건 없건이 이런 다양한 디시전 타입에 있어서도 보시면 이제 뭐 서로게이트가 결정을 하든지 뭐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피지션이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결정을 하든지 이런 분포가 고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론 이게 모든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셉터블한 어프로치 내에서라면 이런 적어도 관여하는 정도를 조절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ICU 프로바이더가 익숙하고 능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뒤에는 제가 사실은 케이스만 더 넣어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서 이제 SDM을 하는 것 그리고 알러지, 이뮤놀로지 영역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SDM을 시행해야 된다. 이제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의 오피셜 레커멘데이션이 없는 경우에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SDM이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기들을 넣어놓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리뷰한 논문들이 요즘 이제 사실 ICU가 아닌 다른 것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환자 영역에서도 뭐 아까 이제 뭐 렁티필, 노인 아니면 이제 혹은 뭐 이게 터미널한 페이션트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중환자에 대해서도 SDM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자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그 빛이 반사가 되듯이 달이 렐러티브 그러니까 이 서로게이트로 이제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이 논문에 하나 들어있길래 마지막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